베트남은 미중 무역 분쟁의 수혜를 입은 아시아 국가 중 하나로 불리기도 합니다. 많은 국가들이 베트남을 차세대 생산기지로 선호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으로 중국 생산 작품에 대한 관세가 높아지고 있으며 아직도 분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생산기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로서는 이를 우회할 수 있는 생산기지가 필요했습니다. 상당수 기업과 전문가들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최적의 국가로 베트남을 꼽는데 이견을 달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 경제 지표에서도 중국이 잃어버린 대미국 수출을 베트남이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 글로벌 기업들은 미중 무역 분쟁 이후로 생산 기지를 베트남으로 이전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몇 년 전부터 중국이 생산 비용을 올리기 시작했는데 이 조치도 다른 지역으로 생산 기지를 옮기는 데 일조했습니다. 물론 중국 대기업은 다른 국가로 제조 라인을 옮기지는 않겠지만 문제는 중국에 투자했던 다국적 기업들입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미중 무역 분쟁 영향과 중국의 생산 비용 상승을 피해 아시아의 다른 국가로 제조 라인 이전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 일본의 교세라, 샤프는 이미 베트남으로 생산 기지를 이전 확장했습니다. 일본의 리코, 닌텐도, 미국의 델, 중국의 고어텍, 구이저우 타이어, TCL 등은 베트남으로의 생산 기지 이전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일부 분석가들은 베트남에서 생산 능력에 대한 병목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생산 수요가 베트남으로 몰리면서 생산성에 대한 한계가 다다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월드뱅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베트남의 생산률은 0.27%에 불과합니다. 중국이 28.22%라는 거대한 생산률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베트남의 취약점 중 하나는 인적 자본의 부족입니다. 인적 자본은 곧 노동력이 가지는 경제 가치로 교육 정도, 기술 숙련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현재 베트남은 생산성이 높은 20, 30대 세대 비율이 큰 이른바 젊은 국가에 속합니다. 다른 국가에 비해 우수한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인력 규모는 중국에 비해 턱없이 작습니다. 더욱이 양질의 물건을 생산하기 위한 양질의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인적 자원질에서 베트남은 10점 만점에 3.79점으로 아시아 12개국 중 11위에 불과합니다. 또 하나의 취약점은 생산한 제품을 운송하기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베트남의 인프라 지수는 3.9점으로 조사 대상국 137개국 가운데 79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스트 차이나로 삼기에 현재로서 베트남만한 국가가 없습니다. 인프라 부분에 있어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BMI 리서치에 따르면 베트남 인프라 시장은 2026년까지 연평균 10%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GDP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을 도운 것은 외국인 직접 투자였습니다. 바꿔 말해 여전히 글로벌 기업들이 베트남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경제 성장 둔화의 늪에 빠져 있는데도 베트남만이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베트남은 자국에 유리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로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인구 14억의 중국이 생산했던 물량을 9,600만의 인구를 가진 베트남이 지혜롭게 소화할 수 있을지, 또 부대 시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경제 부흥의 갈림길에 서 있는 베트남이 어떻게 헤쳐나갈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